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유아검진에서 하는 KDST 검사에서 심화평가 공고 같은 결과를 받으셨을 때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사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진단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전체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KDST는 선별검사에서 또래보다 뚜렷이 느린 영역이 보이면 전문기관에서 정밀평가가 정말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필요하다고 보면 발달 정밀평가가 무엇이 얼마나 어떤 패턴으로 늦는지를 확인하고 경우에 따라서 왜 늦었는지 원인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늦은 영역을 재활이나 중재치료로 함께 도와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 전체가 의심에서 시작해서 차근차근 확인해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KDST 결과는 또래 분포와 비교해서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대부분의 아이는 또래 수준, 약 81% 안에 들어갑니다. 추적검사 요망은 경계선이라 1에서 3개월 뒤에 한 번 더 보자는 뜻이고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건 가장 오른쪽 약 2%에 해당하는 심화평가 공고입니다. 또래보다 뚜렷이 느린 영역이 있어서 전문기관에 한번 보내 더 자세히 보자는 단계입니다. 심화평가 공고는 진단이 아니라 통계적인 의심입니다. KDST는 부모님이 작성하는 설문이라 누가 작성했는지 또 기회가 없어서 안 해본 것인지 시도했는데 못하는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언어 영역 같은 경우는 실제 능력을 잘 못 잡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결과로 단정하지 않고 조금 더 자세히 보자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다만 다음 슬라이드처럼 꼭 놓치면 안 되는 신호도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레드 플래그 사인이라고 기다리지 말아야 할 신호들입니다. KDST가 설령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이런 모습이 보이면 바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에서는 4개월에 고개를 못 가누거나 18개월에 걷지 못하는 경우, 언어에서는 16개월인데도 첫 단어가 없거나 24개월인데도 두 단어 조합이 없는 경우, 사회 정서적인 부분에서는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없거나 손가락으로 가리키기가 없는 경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맨 오른쪽의 퇴행입니다. 하던 말이나 걸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곧바로 진료가 필요한 신호입니다. 발달 지연과 발달 장애는 다릅니다. 발달 지연은 예측되는 연령보다 늦은 상태를 말합니다. 주로 5살 이전에 쓰이는 표현이고 일부는 따라잡기도 합니다. 반면 발달 장애는 DSM이나 ICD 같은 기준으로 내리는 진단입니다. 지적 장애, 자폐 스펙트럼, ADHD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핵심은 KDST에서 -2 표준 편차가 나왔다고 곧 바로 장애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발달 지연으로 보고 정밀평가를 거쳐 진단 단계에서 비로소 발달 장애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정밀평가는 보통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1단계는 전문가가 이 아이가 정말 정밀검사까지 필요한가를 병력과 관찰로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베일리 검사 같은 표준화된 도구로 무엇이 얼마나 어떤 패턴으로 늦는지 자세히 보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지연이 분명할 때만 왜 늦었는지 원인을 찾는 검사로 뇌 MRI 영상이나 유전자 검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모든 아동들이 3단계까지 다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발달 재활은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팀으로 합니다. 크게 3 영역인데요. 물리치료, PT는 대근육, 자세, 걷기를 다뤄서 운동지연이나 뇌성마비 아이에게 주로 필요합니다. 작업치료는
손사용, 감각, 일상생활을. 언어치료는 언어와 의사소통, 필요하면 삼킴까지 봅니다. 중요한 건 이 치료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아이와 가족을 중심에 두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맞춰진다는 겁니다. 부모님들께서 자주 하시는 걱정 중에 하나가 진단이 나와야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단과 치료의 기준은 다릅니다. 진단명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금 늦어있는 발달 영역은 바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원인을 찾는 검사와 재발 치료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수록 뇌가 더 잘 바뀌기 때문에 일찍 시작하는 조기 개입이 그만큼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검사를 다 끝내고 치료하자보다는 확인하면서 같이 도와주자가 더 나은 접근입니다. 어떤 경우에 전문기관에 의뢰가 되냐면 KDST에서 한 영역이라도 -2 표준편차 이하로 심화평가 권고가 나왔을 때 검사가 정상이라 하더라도 앞에서 본 레드 플래그 사인이 보였을 때, 추적에서 계속 경계선일 때, 그리고 보호자분이 강하게 걱정하실 때입니다. 보호자의 우려 그 자체가 중요한 임상적 정보입니다. 진료 오실 때는 KDST 원본, 아이가 언제 뒤집고 앉고 걷고 말했는지, 출산력, 가족력,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것 한 가지를 메모해 오시면 평가가 훨씬 정확하고 빨라집니다. 오늘 내용을 4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KDST에서 -2 표준편차가 나와 심화평가 권고를 받았다는 건 통계적인 의심이지 진단이 아닙니다. 둘째, 그 다음은 전문가 평가, 발달 정밀 검사, 필요하면 원인 정밀 평가를 거쳐 치료로 이어지는데 모든 아이가 이 3단계를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진단과 치료의 기준은 달라서 진단이 없이도 조기 개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넷째, 영역별 평가는 다르지만 결국 하나의 기능 목표로 모아 여러 전문가가 팀으로 함께 치료합니다. 걱정이 되시면 너무 미루지 마시고 가까운 소아청소년과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고합니다.